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에 귀국하는데요.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4시간 만찬, 어제 있었던 만찬에서 실망스럽지 않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이 4시간 넘는 만찬을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겁니까? 네, 청와대는 대북 특사단이 어제 오후 6시부터 4시간 12분 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은 평양 시내 노동당사 본관 진달래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측 인사가 북한 노동당사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실망스럽지 않은 협의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만찬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같은 북한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 매체들의 대북 특사단 소식은 어떻습니까? 북한 매체들도 대북 특사단의 방북 소식을 좀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일면에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진을 싣는 등 대대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특사로부터 순회상봉,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고요. 특사단은 오늘 오전에 북측 인사들과 후속회담을 한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우리 특사단에 외신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아람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 국방부가 남북 대화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고 대화가 이뤄질 것을 전향적으로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임 행정부가 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번 특사단 파견이 비핵화 대화에 물꼬를 트고 정말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특사단이 미국도 곧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귀환하는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국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방북 성과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김정은과의 접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비핵화에 모종의 진전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네, 외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외신들 역시 일제히 대북 특사단 파견을 보도하면서 북미 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특사단 파견이 올림픽 대탄트의 최신판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AP통신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북미 대화의 재개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핵 문제에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다면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고노다로 외무상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미소 외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이 특사단을 만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지만 방북 3시간 직후 곧장 만나 4시간 동안 만찬과 접견을 이어나가는 등 전향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북 특사단이 방문 3시간 만에 김정은과 4시간이 넘는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김성진 정치부 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고 안녕하세요. 네.
네, 김 차장 보면 김정은이 이번에 만찬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꽤 파격적이에요. 보면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지금 먼저 이례적으로 봤을 때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김정은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기존에 보면 특사단이나 외국 사절단이 갔을 때 만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막판까지 조율을 하다가 출발하기 마지막에 잠깐 만나주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김정일과의 아버지 김정일과는 분명히 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 청와대에서도 어제 출발하기 전까지는 만찬이나 언제 만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과 북이 합의는 했지만 이 합의가 예정대로 될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어제 만찬이 진행되고 나서 어제 6시에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했을 때 김정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견 없이 사전에 조율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이점, 바로 노동당 본관 공개입니다. 예. 어제 좀 특이하게 오늘 아침에 또 청와대에서 어제 밤사항을 전하면서 예.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지금 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접견과 만찬이 뒤에 이루어졌다. 태양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노동당 본관이라는 게 지금 김정은의 집무실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여정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회동했던 것 마찬가지로 예. 처음입니다. 남측 인사가 노동당 본관, 김정은이 예. 집무실이 있는 공간까지 간 게 처음인데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똑같이 예우를 하면서 다 본인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관으로 우리 특사단을 초대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진달래관이라는 부분이 좀 얘기가 많은데 네. 특사단에서는 김정은이 평소에 식사하는 장소, 그러니까 집무실 옆에 그 공간을 진달래관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거기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지금 부인 이설주 또 화면에 나오는데 네. 우리 최대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지금 거의 4시간 넘게 지금 예.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4시간 12분간 이어진 만찬입니다. 6시에 시작한 거죠, 저녁? 네, 그렇습니다. 예. 접견과 만찬이 이어졌는데 정확히 접견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접견 시간은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네. 짧게 접견, 왜냐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환영하는 만찬이 거의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견 때는 여동생인 김여정이 함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만찬 때는 여기에 부인 이설주까지 함께하면서 지금 남측에 다녀왔던 김여정과 함께 앞에 사전적인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한영 만찬을 하면서는 배우자인 이설주와 함께하면서 지금 더 사적인 부분까지 좀 더 공개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네. 자, 네. 김정은이 지금까지 외부 인사 접견이 6년 동안 11번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저렇게 어쨌든 외부로 비춰지기엔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뭐 사실은 김정은 통치 스타일로 바꾼 거로 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효 여사 갔을 때도 못 만나고 왔고요. 예. 그리고 숭따오 중국 대연락부장도 애를 태우다 안 만나줬거든요. 네. 예. 이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숭한 대접은 맞는데 두 번째는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절박하다. 네, 절박해서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여동생도 왔었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4시간 넘게 이제 연애까지 차려줬는데 제가 본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예. 본관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집무실을 본관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안에는 당중앙위원회 청사 안에 김정은의 집무실이 3층 집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울타리를 한번 더 넘어가야 됩니다. 아. 거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예. 외부 사람들한테 절대로 공개하는 자리가 예.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옆에다가 저 식사를 하는 예. 지금 저 화면에 예. 저 핵단추 있다고 막 하고 저건 침실방에 집무실입니다. 했던- 3층. 저게 노동관에 있는 거죠. 노동당 당- 중앙위원회 안에 네. 3층 집무실이 울타리 치고 다르고 저기가 거기라는 소리고 예. 진달래관은 김정은이가 식사하는 자리가 원래 김정일 때는 목난간까지 내려왔는데 차로 예. 한 5분 동안 아. 그 옆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하나 외국 손님들도 만났고 아. 뭐 푸진모토 겐지도 갔을 때도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든 것으로 보이고 그렇군요. 그 3층 집무실은 외부인한테도 북한 웬만한 간부들한테도 공개를 안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당중앙위원회 청사 자체를 다 본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본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김 차장 보면 저기 만찬 자리에 지금 분홍색 옷을 입은 리설주도 등장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리설주가 응원단으로 방남한 것 제외하고 이렇게
남측 인사들과 만난 건 처음이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정상적인 국가 모습을 좀 보여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흔히 한양 만찬 했을 때 지금 영부인, 보통 국가 지도자 영부인과 함께 맞이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출을 하고, 그리고 여동생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설주가 배석을 하고 있고, 그 네. 서훈 국가정보원장 옆에는 또 여동생인 김여정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운데 이렇게 남측 인사와 북한 네. 인사를 이렇게 끼워서 앉게 하는 그런 그 자리 네. 배치를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라는 전언을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얘기가 가능했던 부분은 앞부분에 있었던 접견 자체가 실무적 부분에서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견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북을 하기 전에 북측하고는 이미 김영철과 1박 2일 동안 우리 호텔에서 거의 강금 회담을 하다시피 예. 하면서 네. 사전조율이 거의 끝났다. 사실상 이것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 접견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만족하는 합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 회담은 이제 그 노동당 본관에서 했지만 숙박은 그러니까 저희 그 특사단이 머무는 숙박은 고방상 초대소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곳과는 좀 다른 곳인데 네. 혹시 가보셨습니까? 뭐 고방산 초대소는 지금도 외무성 초대소입니다. 예. 외무성 초대소고 원래 만든 용도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외교부 간부들하고 파티할 때 외국 대사들이 들어와서 김정일이가 파티를 차려줄 때 고방산 초대소에서 했고, 저도 그래서 거기에 몇 번을 갔었는데 사실은 백화원 초대소가 대통령급이고 예. 그 옆에 있는 주암산이나 흥부초대소가 국회의장 총리급이고 저거는 정확히 말하면 상급입니다. 최고 숙소는 아니란 말이죠. 최고 숙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백화원이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거기 갔을 거라는 추측들을 하지만 그 옆에 흥부초대소도 있고 주암산 초대소 있고 모란봉 초대소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깊숙한 데 들어가서 뭐 안전상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도 가능하지만 뭐 흥부초대소나 주암산 초대소나 다 모란봉 산기슭에 숨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리모델 저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연회장이랑 있는 고방산 초대소인데 크질 않습니다. 예. 크질 않고 그냥 연회실 있고 대표단 단장이나 단원 몇 명이 쉬는 숙소가 있고, 그러니까 백화원 초대소에 비하면 규모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군요. 네. 평양 외곽에 위치했다고 삼척구역에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평양시 외곽에 대성구역이 외곽 마지막이고 거의 시골 같은 데가 삼척구역이거든요. 예. 근데 삼척구역에 노르돔 시아누쿠 친왕이 머물던 장수원 초대소가 있고 고방산 초대소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이 이제 오고 갔냐입니다. 아직 저희 그 북한에 올라간 특사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청와대 대변인과 북한의 반응에서 대충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조선중앙통신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특사단이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했고, 여기에 김정은도 뭔가 대답을 했을 텐데 그 대답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일단 북한에서는 만족할 만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네, 계속 하지만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부분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앞서도 했던 동결선언, 더 이상의 핵실험과 핵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동결선언, 모라토리엄 정도의 합의는 사전에 이끌어낸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추론이 가능하고요. 예. 그 부분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예비 테이블,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런 탐색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끝났다. 그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남북 순회 상봉에 대한 의견 교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이라든가 세부적인 조율이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이 평양으로 초청을 했을 때 답이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그 여건이 북미 대화였는데, 북미 대화에 대한 부분,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원하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진정을 잃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앞서 지금 숙소 얘기도 나왔지만 고방산, 왜 백화원이 아니고 고방산이냐, 지금 의원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면 당연히 백화원에 묵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밑에 특사단이 먼저 묵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단계별 절차에 의해서 지금 특사단은
고방산, 남겨뒀다? 외무성 숙소를 주고 다음 대통령 옥을 대비해서 백화원을 남겨두는 이런 단계별 시나리오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관영 매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핵 무력 선언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분명 얻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CBM 기술이라든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에 화성 15형 발사 직후에 핵무력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핵무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이나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부담을 줄인 거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바로 핵 동결로 이어질 수 있는 선언적 의미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이라든가 지금 대북 제재 완화 부분을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요거를 모멘텀으로 해서 미국과 마주하겠다는 당근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화 타협을 앉을 만하다. 그런 뉘앙스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뭐 뉴욕 채널들 접촉한 사항을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살을 쳤습니다. 북한에서 미국과 만나자 했을 때. 근데 최근에 1.5 채널이라든가 만나는 상황을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도 미국의 군사 옵션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축소라도 해준다 해도 예. 안 될 의사가 있다라 밝힐 만큼 지금 마음이 조급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최근에 하와이에서 지금 훈련을 했지만 사상자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또 전면전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카드를 섣불리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지금쯤 어느 정도 압박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의 속내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워낙 강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갔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쪽에 이렇게 파격적인 대접을 해 줌으로써 본인들의 이제 몸값을 좀 우리 정말 진정성이 있다. 그대로 좀 봐달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는 환히 웃는 사진들을 보는 건 미국 사람들 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는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 말을 꺼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꺼냈을 수 우리는 꺼낼 수 있지만 김정은은 그런 정도로 얘기했겠죠.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고 뭐 핵무기 다 내가고 네. 뭐 이러면 그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를 특사한번 갔다고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수십만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하면서 미사일 핵을 만들었을 일은 없거든요. 예.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핵과 미사일 발사를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 그 대신에 너네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든가 네. 아니면 대폭이라도 축소를 하라. 예. 이런 정도의 말이 오갔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 사실 강석주 부총리랑 있을 때랑 우리가 무슨 10억 달러, 100억 달러 벌겠다고 미사일 만든 줄 아느냐. 이게 북한의 본심이 있다고 보는 거고 예. 네. 사실은 지금 서로 미국과 북한이 몸값을 잔뜩 올리는 예.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개 외교를 하는 건데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낮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독수리 훈련은 조금 줄이는 방향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해볼 테니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비핵화 미사일 이런 거 유예하면서 네. 대화에 나서라.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뭐가 좋아지는가 하면요. 3, 4월 달 군사적 옵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미국에서 대화가 진행되는데 북한은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습니까? 첫째 이거고 유엔 제재를 지금 강하게 하는데 유엔 제재 같은 거 이렇게 한국 대표단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유엔 제재가 스스로 조금씩 문턱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예. 아마 북한이 노리는 것들은 이런 전반적인 그림이고 아마 비핵화 소리 같은 거는 미국과 만나서 뭐 적대시 정책 철폐하고 한미 동맹 어쩌고 할 때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하고 할 소리지 예. 우리하고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아까 저희 만찬장으로 좀 돌아가 볼 텐데 만찬장 사진을 보면 뭐 리설주와 김여정이 배석해 있고 김영철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제 만찬 직전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면 이제 술잔도 비어 있고 하는데 술병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레드 와인병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병도 올라와 있고 그 전통주로 보이는 술병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김정은이 굉장히 두주불사형이고 술을 많이 마시고 했다고 저희 국정원이 보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저께 다 비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그 만찬장에서 저 술잔이 돌고 하는 게 북한식 스타일입니까? 원래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술을 먹는 거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역량을 평가한다고. 아, 술을 그렇게- 마시는 예, 주량을 보고. 주량이 도량이다. 이건 아. 김정일이가 말한 거거든요. 예. 이 사회주의 나라, 중국 같은, 북한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특징이 뭐냐면 술을 일단 많이 먹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버텨서 마지막까지 흉금을 터놓는 사이쯤 돼야 이제 친구 사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아.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예. 일단 북한 연애에 가면 술병이 연애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먼저 쓰러지면 안 되죠. 아. 마지막까지 버티고 그래서 어떤 저 남북 회담 때 참가했던 어떤 간부들은 화장실에 가서 다 아, 비워내고 예. 다시 와서 앉아서 마셨다는 예.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 사람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 되는데 예. 북한 사람들이 또 워낙 또 술을 잘 마십니다. 추운 그리고 또 지역이라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애주가로 알려져 있고 예. 와인을 보르도 와인을 하룻밤에 10병을 마신다는 거니까 우리 대표단이 가서 어느 정도까지 견뎠을지 참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특사단의 방북 뒷얘기는 특사단이 돌아오면 제가 취재해서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이 저기 평양으로 초청을 했을 때 바로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그 여건이 북미 대화였는데 북미 대화에 대한 부분,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원하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진정을 잃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앞서 지금 숙소 얘기도 나왔지만 고방산, 왜 백화원이 아니고 고방산이냐. 지금 이건 잘 설명해 주겠지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면 당연히 백화원에 묵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를 지금 밑에 특사단이 먼저 묵을 수 없기 때문에 아. 단계별 절차에 의해서 지금 특사단은 고방산, 남겨뒀다? 외무성 숙소를 주고 다음 대통령 옥을 대비해서 백화원을 남겨두는 이런 단계별 시나리오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관영 매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핵 무력 선언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분명 얻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CBM 기술이라든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에 화성 15형 발사 직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핵무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이나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부담을 줄인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바로 핵 동결로 이어질 수 있는 선언적 의미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이라든가 지금 대북 제재 완화 부분을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요거를 모멘텀으로 해서 미국과 마주하겠다는 당근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화탑을 앉을 만하다. 그런 뉘앙스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뭐 뉴욕 채널들 접촉한 사항을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살이 쳤습니다. 북한에서 미국과 만나자 했을 때. 근데 최근에 1.5 채널이라든가 만나는 상황을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도 미국의 군사 옵션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축소라도 해준다 해도 예. 안될 의사가 있다라 밝힐 만큼 지금 마음이 조급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최근 하와이에서 지금 훈련을 했지만 사상자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또 전면전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카드를 섣불리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지금쯤 어느 정도 압박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의 속내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워낙 강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갔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쪽에 이렇게 파격적인 대접을 해 줌으로써 본인들의 이제 몸값을 좀 우리 정말 진정성이 있다. 그대로 좀 봐달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는 환히 웃는 사진들을 보는 건 미국 사람들 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는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말을 꺼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꺼냈을 우리는 꺼낼 수 있지만 김정은은 그런 정도로 얘기했겠죠.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고 뭐 핵무기 다 내가고 네. 뭐 이러면 그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를 특사 한 번 갔다고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수십만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하면서 미사일 핵을 만들었을 일은 없거든요. 예.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핵과 미사일 발사를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 그 대신에 너네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든가 네. 아니면 대폭이라도 축소를 하라. 호강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비핵화에 모종의 진전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네, 외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외신들 역시 일제히 대북 특사단 파견을 보도하면서 북미 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특사단 파견이 올림픽 대탄트의 최신판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AP통신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북미 대화의 재개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핵 문제에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다면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고노다로 외무상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미소 외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이 특사단을 만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지만 방북 3시간 직후 곧장 만나 4시간 동안 만찬과 접견을 이어나가는 등 전향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북 특사단이 방문 3시간 만에 김정은과 4시간이 넘는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김성진 정치부 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고 안녕하세요. 네, 김 차장, 보면 김정은이 이번에 만찬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꽤 파격적이에요. 보면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지금 먼저 이례적으로 봤을 때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김정은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기존에 보면 특사단이나 외교 카절단이 갔을 때 만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막판까지 조율을 하다가 출발하기 마지막에 잠깐 만나주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김정일과의 아버지 김정일과는 분명히 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 청와대에서도 어제 출발하기 전까지는 만찬이나 언제 만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과 북이 합의는 했지만 이 합의가 예정대로 될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어제 만찬이 진행되고 나서 어제 6시에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했을 때 김정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견 없이 사전에 조율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이점, 바로 노동당 본관 공개입니다. 예. 어제 좀 특이하게 오늘 아침에 또 청와대에서 어제 밤사항을 전하면서 예.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지금 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접견과 만찬이 뒤에 이루어졌다. 태양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노동당 본관이라는 게 지금 김정은의 집무실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여정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회동했던 것 마찬가지로 예. 처음입니다. 남측 인사가 노동당 본관, 김정은이 예. 집무실이 있는 공간까지 간 게 처음인데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똑같이 예우를 하면서 다 본인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관으로 우리 특사단을 초대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진달래관이라는 부분이 좀 얘기가 많은데 네. 특사단에서는 김정은이 평소에 식사하는 장소, 그러니까 집무실 옆에 그 공간을 진달래관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거기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지금 부인 이설주 또 화면에 나오는데 네. 우리 최대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지금 거의 4시간 넘게 지금 예.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4시간 12분간 이어진 만찬입니다. 6시에 시작한 거죠, 저녁? 네, 그렇습니다. 예. 접견과 만찬이 이어졌는데 정확히 접견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접견 시간은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네. 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에 귀국하는데요.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4시간 만찬, 어제 있었던 만찬에서 실망스럽지 않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이 4시간 넘는 만찬을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겁니까? 네, 청와대는 대북 특사단이 어제 오후 6시부터 4시간 12분 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은 평양 시내 노동당사 본관 진달래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측 인사가 북한 노동당사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실망스럽지 않은 협의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만찬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같은 북한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 매체들의 대북 특사단 소식은 어떻습니까? 북한 매체들도 대북 특사단의 방북 소식을 좀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일면에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진을 싣는 등 대대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특사로부터 순회상봉,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고요. 특사단은 오늘 오전에 북측 인사들과 후속 회담을 한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우리 특사단에 외신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아람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 국방부가 남북 대화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고 대화가 이뤄질 것을 전향적으로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임 행정부가 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번 특사단 파견이 비핵화 대화에 물꼬를 트고 정말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특사단이 미국도 곧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귀환하는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국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방북 성과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김정은과의 접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결과가 짧게 접견, 왜냐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환영하는 만찬이 거의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견 때는 여동생인 김여정이 함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만찬 때는 여기에 부인 이설주까지 함께 하면서 지금 남측에 다녀왔던 김여정과 함께 앞에 사전적인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한영 만찬을 하면서는 배우자인 이설주와 함께 하면서 지금 더 사적인 부분까지 좀 더 공개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네. 자, 네. 김정은이 지금까지 외부 인사 접견이 6년 동안 11번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저렇게 어쨌든 외부로 비춰지기엔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뭐 사실은 김정은 통치 스타일로 바꾼 거로 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효 여사 갔을 때도 못 만나고 왔고요. 예. 그리고 숭따오 중국 대외연락부장도 애를 태우다 안 만나줬거든요. 네. 예. 이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숭한 대접은 맞는데 두 번째는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절박하다. 네, 절박해서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여동생도 왔었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4시간 넘게 이제 연애까지 차려줬는데, 제가 번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예. 번관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집무실을 번관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안에는 당중앙위원회 청사 안에 김정은의 집무실이 3층 집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우타리를 한번 더 넘어가야 됩니다. 아. 거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예. 외부 사람들한테 절대로 공개하는 자리가 예.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옆에다가 저 식사를 하는 예. 지금 저 화면에 예. 저 핵단추 있다고 막 하고 저건 침실방에 집무실입니다. 했던- 3층. 저게 노동관에 있는 거죠. 노동당 당- 중앙위원회 안에 네. 3층 집무실이 울타리 치고 다르고 저기가 거기라는 소리고, 예. 진달래관은 김정은이가 식사하는 자리가 원래 김정일 때는 목난간까지 내려왔는데 차로 한 5분 동안 아. 그 옆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하나 외국 손님들도 만났고 아. 뭐 쿠지모토 겐지가 갔을 때도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든 것으로 보이고, 그렇군요. 그 3층 집무실은 외부인한테도 북한 웬만한 간부들한테도 공개를 안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당중앙위원회 청사 자체를 다 본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본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김 차장 보면 저기 만찬 자리에 지금 분홍색 옷을 입은 리설주도 등장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리설주가 응원단으로 방남한 것 제외하고 이렇게 남측 인사들과 만난 건 처음이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정상적인 국가 모습을 좀 보여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흔히 한영 만찬 했을 때 지금 영부인, 보통 국가 지도자 영부인과 함께 맞이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출을 하고, 그리고 여동생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설주가 배석을 하고 있고 그 네. 서훈 국가정보원장 옆에는 또 여동생인 김여정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운데 이렇게 남측 인사와 북한 네. 인사를 이렇게 끼워서 앉게 하는 그런 그 자리 네. 배치를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라는 전언을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얘기가 가능했던 부분은 앞부분에 있었던 접견 자체가 실무적 부분에서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견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북을 하기 전에 북측하고는 이미 김영철과 1박 2일 동안 우리 호텔에서 거의 강금 회담을 하다시피 예. 하면서 네. 사전 조율이 거의 끝났다. 사실상 이것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 접견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만족하는 합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 회담은 이제 그 노동당 본관에서 했지만 숙박은 그러니까 저희 그 특사단이 머무는 숙박은 고방상 초대소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곳과는 좀 다른 곳인데 네. 혹시 가보셨습니까? 뭐 고방산 초대소는 지금도 외무성 초대소입니다. 예. 외무성 초대소고 원래 만든 용도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외교부 간부들하고 파티할 때 아. 외국 대사들이 들어와서 김정일이가 파티를 차려줄 때 고방산 초대소에서 했고 저도 그래서 거기에 몇 번을 갔었는데 사실은 백화원 초대소가 대통령급이고 예. 그 옆에 있는 주암산이나 흥부초대소가 국회의장 총리급이고 저거는 정확히 말하면 상급입니다. 최고 숙소는 아니란 말이죠. 최고 숙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백화원이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거기 갔을 거라는 추측들을 하지만 그 옆에 흥부초대소도 있고 주암산 초대소 있고 모란봉 초대소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깊숙한 데 들어가서 뭐 안전상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도 가능하지만 뭐 흥부초대소나 주암산 초대소나 다 모란봉 산기슭에 숨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리모델 저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저기 이제 연회장이랑 있는 고방산 초대소인데 크질 않습니다. 예. 크질 않고 그냥 연회실 있고 대표단 단장이나 단원 몇 명이 쉬는 숙소가 있고 그러니까 백화원 초대소에 비하면 규모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군요. 네. 평양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삼척구역에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평양시 외곽에 대성구역이 외곽 마지막이고 거의 시골 같은 데가 삼척구역이거든요. 예. 근데 삼척구역에 노르돔 시아누쿠 친왕이 머물던 장수원 초대소가 있고 고방산 초대소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이 이제 오고 갔냐입니다. 아직 저희 그 북한에 올라간 특사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청와대 대변인과 북한의 반응에서 대충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조선중앙통신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특사단이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했고 여기에 김정은도 뭔가 대답을 했을 텐데 그 대답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일단 북한에서는 만족할 만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네, 계속 하지만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부분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는 모질 수 있겠지만 앞서도 했던 동결선언, 더 이상 핵실험과 핵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동결선언, 모라토리엄 정도의 합의는 사전에 이끌어낸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추론이 가능하고요. 예. 그 부분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예비 테이블,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런 탐색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끝났다. 그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남북 순회 상봉에 대한 의견 교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이라든가 세부적인 조율이 끝났다.